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 홀딩스, 줄여서 CCO라고 하죠. 네, CCO. 얼마 전, 그러니까 2025년 10월 7일이었죠. 그때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9.72%나 확 뛰었어요. 1.70달러로 마감했는데 거의 20%면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시장이 뭔가에 크게 반응했다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갑작스러운 급등 배경이 뭘까? 또 CCO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지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나 사업 전략, 시장 환경,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그 19.72% 상승이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가 뛴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날 뭔가 특별한 뉴스라도 터진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날 하루 만에 특별한 이슈가 딱 있었다기보다는요. CCO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해온 그 체질 개선 노력 있잖아요. 아, 네네. 구조조정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일종의 재평가 모멘텀? 그 결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재평가요? 네, 생각해보면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사업부처럼 좀 성장이 더디거나 수익성이 낮은 곳들, 이걸 과감하게 정리했잖아요. 맞아요. 매각 소식이 있었죠. 꽤 큰 규모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판돈으로 제일 골치 아팠던 부채를 상당히 줄여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투자자들이 CCO 진짜 달라지고 있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 기대감이 딱 표출된 게 그날 주가 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숫자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수익성. 2025년 1분기에는 주당순 손실이 마이너스 0.1128달러였어요. 손실이긴 했는데 사실 이건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괜찮은 실적이었거든요. 예상보단 좋았다. 적자 폭이 줄었다는 건가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실폭이 작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반전은 2분기였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어서 4억 달러를 넘겼고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와, 흑자 전환 중요하네요. 이게 얼마만이죠? 꽤 오랜만이죠. 중요한 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비용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 핵심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성장세는 그럼 어떤가요? 2분기에 반짝 흑자 낸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성장세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1분기 매출이 3억 3,400만 달러? 이게 작년보다 2.2% 늘어난 거고요. 2분기에는 4억 28만 달러로 성장폭이 더 커졌죠. 오, 1분기보다 2분기 성장률이 더 높네요. 네, 회사에서도 2025년 전체 매출이랑 조정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 이게 중간 한 자릿수, 그러니까 한 4%에서 6%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중간 한 자릿수 성장 전망. 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익성도 좋아지고 성장세도 있고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근데 아까 부채 감축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BOCO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그냥 빚 좀 줄인 거 그 정도가 아닌가 봐요. 맞아요. 이게 정말 핵심이었어요. 예전에는 BOCO가 정말 부채 때문에 허덕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서 계속 발목을 잡았죠. 이자 부담이 그렇게 컸군요. 네, 번본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유럽, 라틴 아메리카 같은 좀 핵심이 아닌 자산들을 팔면서 생긴 돈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빚을 갚았어요. 최근에 스페인 사업부 판돈 한 1억 3,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빚 갚는 데 쓸 예정이고요. 와, 매각대금 거의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는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이거예요.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그냥 재무제표 수채만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매년 내야 했던 그 엄청난 이자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아, 그쵸. 당연히 이자가 줄죠. 이게 앞으로 회사 순이익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실질적인 체력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군살 빼고 체력을 키웠다. 딱 이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유럽 사업부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을 떼낸 것 자체가 시장에는 이제 과거 문제 다 털었고 진짜 잘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로 읽혔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그럼 이제 미래를 봐야죠. 재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다면 앞으로 CCO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회사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 이건 뭘까요? 그냥 뭐 하던 대로 광고판 사업 계속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새로운 거 있겠죠. CCO 전략 키워드는 명확해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지역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잖아요. 대신에 모든 역량을 성장성이 제일 높은 미국 시장,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공항 광고, 여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이랑 공항, 여기서 핵심이군요. 네. 이게 단순히 지역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자본이나 인력 같은 걸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곳에 딱 집중 투자해서 핵심 시장에서 영향력 키우고 운영 효율성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미국 시장이랑 공항 광고에 집중한다. 확실히 돈 되는 곳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요즘 광고 시장, 특히 5개 광고도 디지털, 이거 빼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CCO는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전통적인 빌보드 회사가 이 디지털 전환, 이걸 어떻게 해내고 있나? 그리고 그게 광고주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CCO도 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낡은 광고판을 그냥 새 걸로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고화질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걸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요즘 길 가다 보면 번쩍번쩍하는 광고판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 도입에도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 그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그럼요. 프로그래매틱 광고는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지면,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걸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이에요. 약간 주식 거래하듯이요. 실시간 자동 거래, 광고판 자리를요? 그렇죠. 광고주는 원하는 조건,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날씨, 잠재 고객 특징 이런 걸 설정해 놓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적합한 디지털 광고판에 가장 딱 맞는 타이밍에 광고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오, 완전 스마트하네요. 이게 광고주한테 주는 가치는 명확해요. 첫째, 예전처럼 그냥 이 지역에 광고 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원하는 타겟한테 원하는 그 순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강남역 조견을 지나가는 2030 직장인들한테 딱 맞춰서 저녁 메뉴 할인 광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오면 근처 상점에 우산 할인 광고를 띄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야, 광고가 진짜 똑똑해지네요. 둘째는 성과 측정이 훨씬 쉬워져요. 기존 5개 광고는 그래서 몇 명이나 봤는지 효과가 있긴 있었어? 이걸 알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측정이 너무 애매했죠. 그냥 유동인구 많으니까 효과 있겠지 이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 기술이랑 데이터로 활용하면 노출수가 몇 번이었는지 그 광고를 보고 실제 반응률은 어땠는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해지니까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5개 광고 OOH의 매력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진짜 빠르게 변하네요. 광고계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CO는 이제 스스로를 단순한 5개 광고판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삼는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의 전환? 네, 실제로 2028년까지 연간 EBITI의 성장률을 6에서 8%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부채를 10억 달러 더 줄이겠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이고 야심찬 장기 목표도 내놨습니다. 이게 더 큰 그림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바로 광고 시장의 중심이 점점 더 데이터랑 기술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서 회사의 본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미래에도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선택인 셈이고요. 회사의 전략 방향은 명확해 보이는데 근데 CCO가 아무리 잘해도 속해 있는 5개 광고, OOH 시장 자체가 가라앉고 있다면 소용없지 않을까요?
온라인 광고가 워낙 대세인데 OOH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흥미롭게도 OOH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부활이요? 온라인 광고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디지털 피로감이에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속에서 넘쳐나는 온라인 광고에 점점 지쳐가고 있거든요. 눈도 아프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스킵하게 되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광고 스킵 버튼부터 찾게 되고. 그렇죠. 반면에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에 딱 있는 OH 광고는 상대적으로 덜 침해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 문제, 가짜 클릭이라든지 성과 측정이 좀 불투명하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실제 공간에서 눈으로 딱 확인 가능한 OH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일리가 있네요. 오프라인의 확실함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5개 광고, DOH라고 하죠. 이게 기존 OH의 단점, 그러니까 측정 안 되고 유연성 떨어지는 걸 극복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화려한 영상이나 인터랙티브 기능까지 갖춘 DOH는 눈에도 잘 띄고 데이터 기반 타겟팅이나 성과 측정도 가능하니까 광고주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거죠. 길거리 대형 스크린이나 버스 정류장 광고판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OAC 시장 자체는 괜찮군요.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경쟁 환경은요? 레마 애드버타이징이나 아웃프런트 미디어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꽤 강자들이죠. 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CCO가 좀 경쟁 우위를 가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레마나 아웃프런트 미디어는 미국 시장에서 CCO랑 직접 경쟁하는 아주 강력한 회사들이 맞아요. 예전에는 CCO가 부채 문제 때문에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으니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웠죠. 아무래도 그렇죠. 빚 갚기도 바빴을 테니. 개선했잖아요. 이제는 경쟁사들이랑 거의 대등하게 혹은 핵심 사업인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싸울만해졌다. 체력이 좀 올라왔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물론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위치에 광고판을 확보하느냐, 누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느냐, 이런 경쟁은 계속되겠죠. 그래도 CEO가 재무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변화죠. 다만 광고 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기에 좀 민감하다는 점은 유의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 중 하나가 또 광고비니까요. 맞아요. 불황이면 광고비부터 줄이죠. 필수 지출이 아니니까. 네, CEO 역시 이런 경기 변동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매출이 줄 수 있죠. 하지만 OH 광고는 TV나 신문 같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으로 넓은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도 광고주들이 비용 효율적인 OH 광고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는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랑 경쟁 구도까지 고려할 변수가 참 많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소위 선수들은 CCO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 같은 것들이 궁금한데요. 시장은 CCO의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좀 믿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아직 반신반의하는 건가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개선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투자 의견 평균은 아직 중립 수준이긴 한데요. 긍정적인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중립에서 긍정 쪽으로요? 네. 일부 증권사들은 벌써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TD카원 같은 곳은 CCO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올렸는데 이게 현재 주가 1.70달러 기준으론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2.50달러면 지금보다 한 47%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꽤 큰데요. 그렇죠.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CCO의 변화랑 그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목표 주가가 높다는 건 일단 좋은 신호네요. 그런데 재무제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익을 못 내는 회사인데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약간 모순 아닌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PER이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순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죠. 2분기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PER만 보고 CCO 가치를 판단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은요. 그럼 뭘 봐야 해죠? PER 말고 다른 지표를 봐야 하나요? 네. 투자자들은요. 현재의 그 순이익 숫자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그리고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특히 CGO처럼 구조조정 겪고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EV/EBITDA 같은 지표,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나 미래 성장성을 가늠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EV/EBITDA 이게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 지표는 이자 비용이나 세금, 감가상각 같은 회계적인 요인들을 빼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체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전환 잘 되면 앞으로 돈 훨씬 잘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래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하,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위험도 따르는 법이죠. CGO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 이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꼭 짚고 넘어가야죠. 물론 있죠. 리스크 요인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높은 베타 값이요. CGO 베타가 2.65 수준인데 이건 시장 전체 평균 움직임보다 2.6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2.65배?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네요. 네, 아주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1% 오를 때 CCO 주가는 2.65%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1% 내리면 2.65%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할 수도 있어요. 단기 투자자한테는 정말 힘든 주식이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에요. 에이리스 매니지먼트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CCO의 주요 주주로 있거든요. 아, 사모펀드가 대주주군요. 네, 이들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면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거잖아요. 만약 이들이 대규모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상당한 부담, 그러니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사례가 있고요. 이걸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오버행, 물량 부담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바로 당신의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또 위험은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단기 변동성을 견디고 장기적인 턴어라운드 그림을 믿고 갈 건지, 아니면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CCO, 과연 어떤 기업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본 CCO는요. 과거의 그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과감한 구조 조정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재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동시에 5개 광고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공항이라는 핵심 시장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 시장도 이런 변화와 노력을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했고 최근 주가 급등은 그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 홀딩스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는 안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과거와는 완전 다른 기업으로 거듭날 잠재력을 가진 뭐랄까 가치 변혁주, 트랜스포머티브 밸류 스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아직은 과정이니까요. 완성된 게 아니죠. 앞으로 CCO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적인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디지털 광고판을 얼마나 빠르게 늘리고 경쟁사들을 제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자리를 선점해야겠죠. 네, 시장 점유율. 둘째, 약속했던 부채 감축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고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분기 흑자가 아니라 연간 흑자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흑자 안정화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새로운 광고주들을 막 끌어들이고 광고 단가, 즉 수익성이죠. 이걸 높일 수 있느냐. 기술 투자가 실제 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CCO의 대답이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CCO가 스스로 제시한 그 장기 로드맵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꾸준한 부채 감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지를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CCO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분석을 넘어서요. 어려움에 처했던 기업이 어떻게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하고 또 미래를 향한 혁신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 변화의 동력과 그 뒷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이 변화무쌍한 비즈니스 환경을 읽는 눈을 키우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CCO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은 5개 광고의 미래가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그 거대한 빌보드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디지털 경험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CCO가 지금 추진하는 전략이 당신이 그리는 그 5개 광고의 미래 모습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